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45분. 야간 선물이 4.4포인트 내렸어요. 그러면 351.92에서 4.4를 빼야 되잖아요. 351.92 빼기 4.4 하면 347.52가 나옵니다. 네, 347.52.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47.52. 네. 자, 347.52라는 숫자를 이제 찍었어요. 이거를 일목으로 볼게요. 일목으로 보면, 자, 30분봉, 대도 아래죠. 예? 대도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데드를 내면 얘도 데드가 나기 때문에 30분봉은 347.52를 찍었을 때 뭐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뭐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시간봉을 볼게요. 1시간봉을 봤더니 이 숫자를 유지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일곱이 종가잖아요? 네, 하루에 60분봉을 7개 쓰니까 7개를 썼을 때, 시가보다 낮은, 그러니까 347.52보다 낮으면 데드가 나요. 응? 그 데드가 나면 그 다음 목표치는 얼마가 되느냐? 345.18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4.4포인트를 내린다라는 가정하에, 시가가 4.4포인트 하락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예. 종가가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 양봉이면 위로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음봉이면 345.18도 노려볼 생각이 있는 거죠. 언제? 화요일에.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뭐 없죠? 네, 여기는 없어요. 네, 여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120분봉이니까 하나, 둘, 셋. 하루 하나, 둘, 셋. 화요일 하나, 둘, 셋. 수요일 하나, 둘, 셋. 목요일 하나, 둘, 셋. 금요일. 그러니까 한 금요일 정도 됐을 때 345.18보다 낮으면 데드예요. 네? 금요일 정도 됐을 때 345.18보다 낮으면 데드인 거죠. 그래서 120분봉 이상은 뭐 특이사항이 없다. 120분봉 이상은 뭐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예, 지금 이제 많이 왔어요. 이제 좀 지나면 기준선 26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선 26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봉이 버티면 골드가 날 거잖아요. 골드가 나면 목표치가 한 357 라인까지는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내리든가 아니면 버티든가. 버티면 357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더 빨리 버티면 뭐 358 라인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버티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증시를 버티면 골드가 나면서 어쨌든 선행 스팬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만 아직 기준선 26을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내려버리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주봉도 아직 주봉은 시간이 많아요. 주봉은 이게 지금
예. 357 라인. 여기는 362 라인이에요. 362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62 라인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봉이 상방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상방으로 만들어지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는 있는데 목표치가 아직 없어요. 예? 오르고 있는 거지 목표치가 없다고요. 3일봉도 오르고 있지만 아직 목표치가 없는 거예요. 이주봉은 목표치를 완성했죠. 완성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340.12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종가가 340.12보다 낮다. 그러면 상승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340.12보다 낮게 마무리가 되면 상승이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340.12. 지금 351이니까 대략 10%에서 11% 정도를 내리면 죽죠. 네? 10%에서 11% 정도 내리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월봉은 상승을 잘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3일봉은 아직 목표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하락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이주봉은 상승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데드가 나는지 마는지가 관건이에요. 월봉은 봤을 때는 이건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신호라면 363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신호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장이고 지금 올해 시작해서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1.8조 원이니까 너무 작아요. 제가 전에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월봉상 장대 양봉을 그리는 2023년도 11월, 12월, 2024년도 2월, 3월 월봉을 보면 대략 평균 6조 원 정도 이상 개인 매도가 나왔어요. 평균이야, 평균. 예? 평균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12월 합쳐서 13.5조 원 매도가 나왔고 2024년 2월, 3월 합쳐서 대략 12.9조인가? 하여튼 12조 원 넘는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치만 해도 25조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2024년도 1월 달부터 7월 11일까지 개인의 매도 총액이 18조인데 2023년도 11월, 12월, 2024년도 2월, 3월 4개월치 합이 20조가 넘는다라는 거는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4년도 1월 달에 2.8조 매수한 거를까지 합쳐도 20조 원대잖아요. 13.5조, 12.9조 합치면 26.2조 정도 되는 거죠. 그 26.2조에서 2.8조를 빼도 23조 원대예요. 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개인이 매도한 현물이 23조 원이라는 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이 얼마 팔고 있냐? 2개월 동안 1.8조 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승장이라면 이 정도 매도가 아니라 이거에 10배가 나와도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 정도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나와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8조 정도 나와도 이 정도 상승이 왔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8조는 좀 과하다고 했을 때 한 10조 정도의 두 달 합쳐서 한 10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의 봉인데 고작 1.8조. 더군다나 외국인은 2조 원대의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해외 증시 그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진짜 증시 잘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증시가 잘 올라요? 해외 증시가 잘 오르고 있는데 그럼 국내 증시도 잘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증시가 잘 오를 걸 뻔히 알면서 현물을 팔아요? 이상하잖아. 예? 국내 증시가 잘 오를 건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도 잘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기가 막히게 오를 건데 그걸 왜 팔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매집을 해야지. 앞으로도 상승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사실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집을 해야 될 텐데 매집 안 하잖아요. 예? 작년 7월 12일 이후로 매집이 제로예요, 제로. 예? 매집이 없다고요. 매도만 하고 있다고. 26조 원이 넘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증시가 올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럼 다른 나라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른다고 했을 때 오른다라는 걸 알면 미리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집을 안 한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은 국내 증시가 상승할 거를 잘 알고 있었고 분석도 굉장히 잘해.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증시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외국인은 병신인 거잖아요. 예? 데이터만 봤을 때 외국인은 병신인 거예요. 왜냐? 잘 오르고 있는데 그걸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24년도 1월 달에 개인이 현물을 매수할 때 외국인도 매수했어요. 근데 증시가 빠졌죠. 예? 그러니까 2024년도 하락이 올 때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증시가 빠지는데 매수를 하네? 멍청한 거 아니야? 증시가 계속 빠질 건데 왜 매수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증시가 앞으로 계속 빠질 건데 왜 멍청하게 주식을 사?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저점이야. 예.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따졌을 때 1월 달이 저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한 거예요. 쌀 때 매수를 해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작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을 활용해서 더 싸게 매집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예? 개인이 매도하는데 외국인도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개인이 매도하면 상방으로 가는 건데 상방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올라가도 오랫동안 올라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은 계속 팔 거니까. 자, 340대에도 팔고 350대에도 파는데 360대 가면 살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360대에 갔을 때 과연 외국인이 살까? 여기서 360대까지 고작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가 넘게 올랐는데 40%가 넘게 오르는 동안에도 매수를 안 한 외국인이 고작 여기서 10% 올라간다라고 매수를 한다? 그거는 사실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없다라는 건 작년 1월 달과 정반대의 흐름인 거고 결국에 남은 거는 이제 개인이 사느냐. 왜냐면 작년 1월 달에 개인이 샀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개인이 샀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개인이 파니까 확 올라버렸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팔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개인이 언제 사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나 사냐. 그 두 가지만 저는 포인트가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다른 봉은 뭐 개인적으로 지금 주봉과 3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방으로 턴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 360대까지 가야 돼 또는 357대까지 가야 돼 이런 목표치가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목표치는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예? 자유롭다라는 거죠. 자유롭다. 3일봉, 주봉 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왔을 때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이슈는 없는 거죠. 그리고 4.4%가 내렸을 때 코스피 200 지수의 30분 봉은 이슈가 없어요.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남은 건 이제 60분 봉이 종가 기준으로 347.52보다 낮으냐, 그러니까 음봉이 나느냐, 요게 관건이죠. 만약에 음봉 마감을 한다고 하면 한 345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개인이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1.8조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마이너스 2조 매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낀다 그랬고, 요거만 보세요. 요게 언제 매수로 바뀌느냐. 그러니까 1.8조가 매수로 바뀌면 상승은 끝난다. 뭐 해외 증시가 뭐 어떻게 가든 그건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1.8조를 싹 다 매수해버리면 상방은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4.4%가 개파락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개인에게 현물을 매수해 주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어차피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관이 과연 미국 증시의 하락을 악재로 보고 현물을 매도해서 개인에게 매수를 넘기느냐, 한 7천억 이상 정도만 넘겨준다 그러면 한 3, 4거래일 정도면 1.8조를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겠죠. 다음 주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개인의 매수세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월봉의 윗꼬리,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느냐예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제 관심사는 그게 전부입니다.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5거래일 동안. 뭐 일봉이 내리느냐 오르느냐는 사실 제 관심사가 아니고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일봉이 만약에 뭐 0.1%가 오르고 뭐 0.2%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흐름이 아니라 월봉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윗꼬리가 넘지 못할 만큼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0.1% 오르고 0.2% 오르고 한 4%를 한 번에 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고 1% 빼고 뭐 2% 빼고 이런 식으로 4%를 빼는 방식도 있지만 0.1% 올리고 0.2% 올렸다가 4% 넘게 빼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하락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요일에 상승하고 어떤 요일에 하락하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5거래일 안에 원하는 길이만큼 하락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하려면, 충분한 하락을 하려면 이제 개인에게 충분한 현물 매수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처럼 개인이 들고 있는 현물, 그러니까 개인한테 넘어가는 현물이 지지부진하면 봉 크기도 작거니와 내려가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에서 중요한 건 지금 수요일 날 개인이 매도한 1.2조 원, 그거 빨리 털어야 돼요. 1.2조 원 매도 친 거, 그거 빨리 매수해가지고 그거를 싹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4.4포가 내리는 게 상당히 큰 폭의 개파락이기는 하지만 일목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는 60분봉까지예요. 나머지 봉은 아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향을 주는 게 화요일 정도까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정도까지 영향을 줄 거고요. 이제 화요일이 됐을 때 과연 이제 그 아래쪽으로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느냐,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지켜봐야겠죠. 대드내가면서 이제 더 아래쪽에 목표치를 만들어줄수록 월봉의 윗꼬리는 이제 길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거는 344 아래면 좋겠어요. 이번 달 종가가 344 아래. 지금 기대하는 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344 아래. 344 아래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344 아래가 아마 2개월 봉으로 따졌을 때 전봉 고가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번 봉의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또 있는 거니까 또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44라는 숫자가 지금은 좀 중요해 보이고요. 344 아래로 내려가면 주봉이 죽어요. 344 아래로 내려가면 주봉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죽는 숫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를 보는 거예요. 344. 자, 이번 주 저가가 얼마냐? 342.75예요. 그러니까 344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거의 저가를 깰 만큼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거라서, 그럼 뭐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아니고도 그 다음 주에 저가 깨면 되잖아요. 3월달 됐을 때 다음 주 주봉의 저가를 깨면 되니까 344 언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근데 344까지 내려가려면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뭐 증권도 매수하고 외국인은 뭐 매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처럼 흘러가면 개인에게 넘어가는 이 매수 물량이 작아지면서 원하는 수치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숫자는 이 정도까지예요. 지금 60분 봉까지만 영향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위치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차트라는 게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 그러니까 차트는 언어라, 해당 언어를 모르면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RSI라는 언어도 있고, 스토캐스틱이라는 언어도 있고, 뭐 이격도라는 언어도 있고,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 거죠. MACD라는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RSI라는 언어만 알고 MACD라는 언어를 몰라. 그러면 MACD를 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RSI를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도 MACD를 보면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차트를 봐야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지표로 백날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저는 뭐 영어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소통도 안 돼. 그쵸? 근데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우습게 알고 그냥 쉽게 평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표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틀리면 쓰레기. 이런 식으로 가볍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들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막 판단하는 거지. 예. 사람이 알면 신중해져요. 예? 알면 알수록 신중해진다고. 왜냐하면 알게 되면 오류에 대한, 왜곡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방향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능성, 확률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뭐 돈하고 그 다음에 차트하고 뭐 다양한 봉들의 관계가 쉽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 따로 움직이고 봉 따로 움직이고 차트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마음대로 월요일날 시험 올렸다가 한 3, 4일 쉬었다가 목요일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편할 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될 때만 올리면 그나마 낫겠지만,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모를 때도 올려야 되고 알 때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올리는 이유는 어쨌든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드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양한 시각에서 주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각이 옳고 다른 사람 시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제 시각하고 다른 사람 시각이 다른 거죠. 근데 뭐 틀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올 바뀌면은 안 쓴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328대예요. 안 쓴 거. 쓴 거는 여기 있어요. 336대. 그러니까 저보고 월봉 보고 매수하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빠져야 돼요. 336대까지는 내려와야, 지금 위치에서 끝난다고 해도 336대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336대나 328대까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336대나 328대로 내려오면 데드가 나는 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데드 나죠? 자, 336대까지 내려오면 이 주봉은 데드가 나요. 그 얘기는 여길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터치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이 주봉이 끝날 때까지 336대 아래에서 끝났다? 그러면 328대로 가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딱 보이셔야 돼요. 보여야 설명이 돼. 근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안 보여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336대를 가냐잖아요. 월봉의 하단선이 336대에 있어 지금. 여기요. 336. 그 다음 하단선이 328이란 말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336에 가면 이게 데드나잖아요. 이게 데드난다고.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28일이든 3월 14일이든 3월 28일이든 이 숫자가 찍힌 날에 336 아래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선행스팬으로 가야 되니까 328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터치하면 여기까지도 터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봉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 328이라는, 아니 336이라는 숫자를 찍었을 때가 이주봉이 끝날 때면 안 돼요. 그 전에 찍어야 돼. 그 전에 찍었다가 튕겨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예, 괜히 마감할 때 찍어버리면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봉에서 없어요. 328까지 데드 정보가 없고 4시간 봉도 딱히 없어요. 2시간 봉이 336대를 가잖아요. 그럼 데드가 나요. 그죠? 336대까지 가면 이제 데드가 나는 구조니까 데드가 나면 336 아래까지는 내려가야 되고, 이게 시차가 생겨서 늦어지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봉에서는 아직 336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2주봉만, 그러니까 2월 28일, 3월 14일 기준으로 336대 아래에서만 안 끝나면 341.7이었나요? 341.7이 아래에서만 끝나지 않으면 어쨌든 상방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는 사실상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올리는 게 상책이지, 아래로 하단선까지 가서 찍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이제 주봉은 4.4% 내리면 이제 이격은 해소가 될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저가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만들어진 342.75 여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여기를 지키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를 지키면.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만 안 깨지면 저는 위로 간다고 봐요. 주봉의 저가가 안 깨지는데 월봉의 저가가 깨지겠어요? 월봉의 저가가 안 깨지는데 연봉의 저가가 깨지겠냐고요. 결국에는 주봉의 저가를 지킨다라는 건 하방은 없다라는 얘기니까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주봉만 보세요. 일봉은 이미 하락으로 방향 틀었어요. 일봉은 하락으로 방향이 틀었기 때문에 일봉으로 상방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봉이 상방으로 가려면 그냥 거래량만 줄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을 막 병행하면서 거래량만 계속 줄여주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증시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은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지금 월봉이 상단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말일까지는. 그러니까 주봉이나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언제든지 매도하셔도 돼요. 332까지는 누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도하고 싶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거나 주봉이 고가를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데 주봉이 고가를 높인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주봉이 고가를 낮추기 전에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어차피 주봉 고가 못 넘어요. 지금은 일봉의 고가가 주봉의 고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면 일봉을 쓸지 주봉을 쓸지 그것만 잘 판단하세요. 만약에 이제 주봉이랑 고가가 너무 멀다, 그러면 일봉의 고가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시가 찍고 올랐다가 내렸어. 그 화요일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봉이랑 고가가 멀어. 그래도 일봉의 고가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그럴 때는 일봉의 고가를 안 넘는 조건에서 하방 전략을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주봉이 고가를 낮출 거고, 주봉이 고가를 낮춘다라는 건 월봉의 고가가 나왔다라는 거고, 월봉의 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344, 332에 있는 상단선까지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단 그렇게 누르려면 개인의 현물 매수가 적어도 1.8조 원대 이상 가야 누적으로 지금 거 빼고, 지금은 마이너스 1.8조니까 얘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가야 원하는 만큼 하락이 오지, 중간에 뭐 개인이 2천억 사고 3천억 사고 이런 짓거리 하면 그냥 옆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요일인데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어제 다 올렸고, 일목으로 보는 걸 좀 더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